2년 전 아베 전 총리는 지 혼자 머릿속으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일본 소재 업체가 없으면 한국 경제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가 흔들려 결국 한국이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오는 시나리오였죠. 초반에는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아베의 의도대로 분위기가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을 털어내고 국산화나 이원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죠. 결국 수출 규제는 일본의 기술적 우위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고, 아베 전 총리의 어리석은 결정은 오히려 한국에게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국산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일본은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언론의 보도와 이에 대한 반응을 통해 현재 그들이 느끼는 초조함과 불안함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일 니케이 신문은 삼성이 반도체 공급망 국산화에 나섰다는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미중 마찰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급망 국산화에 착수한 상황을 전한 것인데요. 니케이 신문은 삼성전자와 투자 대상 기업이 한국 거래소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는 수고까지 더하며 해당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1년 새 한국 상장사 8곳과 상장기업의 자회사 1곳 등 9개 회사에 2,762억 원을 출자했다고 전했죠. 또 한 개 회사당 출자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며 삼성전자가 한국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을 육성해 자체적으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반도체 장비 및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 지분을 사들인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에 일본이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니케이 신문은 이를 두고 한일 미중 간 대립으로 기존 국제 반도체 공급망의 분업 체계가 해체 위기에 처하자 공급망 국산화를 서두르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빠르게 국산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곤 하지만 정작 자세한 기업 현황은 정리된 게 없어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전자가 1년 새 출자한 기업은 불화수소 제조업체 솔브레인 249억 원, 반도체 테스트 장비업체 YIK 473억 원, 반도체 회로 원판 제조업체 SNS테크 659억 원, 반도체 웨이퍼 연마장치 업체 KC테크 207억 원, 진공펌프 장비업체 에로티베큐um 190억 원, 웨이퍼 세정장치 업체 뉴파워 플라즈마 127억 원,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부품 업체 미코세라믹스 217억 원, 반도체 마스크 보호 소재 업체 FST 430억 원, 반도체 제조용 소재 업체 DNF 210억 원 등입니다. 모두 특정 분야의 강점을 가진 매출 수천억 원대의 중견기업인 걸 알 수 있죠. 삼성전자는 대부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출자를 했고 출자 후 지분은 10% 미만입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연구개발비에 쓸 것이라고 공시한 상태인데요. 일본은 여기에 불화수소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장치 등 일본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가진 품목이 많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한국이 FST와 DNF 등 첨단 소재 기업과 협력해 반도체 회로 미세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망 기업에 대한 출자를 가속화하는 것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기업들이 일본 의존 위험도를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며 수출 규제가 한국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삼성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등의 기업 역시 그룹 내 소재 업체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내년 예산안에도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우선순위에 포함되었으며 내년 산업 육성 예산은 1조 6,845억 원으로 올해보다 9% 늘어날 예정이라 그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 수입만 86% 급감했을 뿐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의 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도움이 없다면 한국의 반도체는 붕괴될 것입니다 라는 반응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일본 언론은 삼성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반도체 세계 1위 일본의 몰락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로 몰락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비교했는데요. 객관적인 통계와 분석을 인용한 수많은 보도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일본 기술자의 뺨일쳐 강탈해 얻은 기술을 자랑하기 바쁜 한국, 일본의 반도체는 몰락하지 않았다,
일본은 반도체의 기초가 되는 소재를 수출함으로써 중요한 지위를 담보해오고 있다. 일본은 쇠퇴했지만 기초과학이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초과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뻔뻔한 반일 국가의 기사를 쓰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전문가들은 위기가 분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화학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국산화를 단숨에 진전시킨 면이 있다며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이 빠른 데는 혀를 내두를 정도라며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비아냥대는 반응과 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는 식의 반응을 나타내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공급망 국산화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지만 반도체 매출이 70조 원을 넘고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주 고객인 일본 업체들의 국채 분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마찰도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이 공급망 국산화를 서두르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미국 납품업체의 장비나 소재를 중국의 반도체 메모리 공장에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발목을 묶어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늦춰주었고 아베 전 총리는 어떻게 보면 자국 기업을 희생시켜가며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부흥을 위한 초석을 깔아준 셈이 됩니다. 이렇게 아기가 딱 들어맞는 게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공급망 국산화에 빠르게 착수하며 한국은 반도체와 소재 부품 장비까지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일본을 넘어섰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 온라인 매체 JB 프레스는 지난 4일 이 사실을 다시 전하며 한국의 1인당 GDP에 추월당해버린 일본의 부상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JB 프레스는 2017년만 하더라도 미중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건 어렵다고 전망했지만 이후 2019년 IMF가 2023년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IMF의 전망을 두고 당시 워싱턴에서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덧붙였죠. 그러나 지금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일본의 성장력은 정체했고 한국의 성장 동력은 증가하며 양국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젠 다시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는 좌절 섞인 반응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좌절을 정신승리로 이겨내려는 듯 기사는 이후부터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추월을 당해버린 일본의 부상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다 지극히 편향적인 논조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한 건데요. 기사는 한국이 다시 일본에게 추월당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포인트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본의 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두 번째 포인트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를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제 슬슬 한국을 라이벌로 인정해야 라는 타이틀의 소주제로 한국인에게 민주주의 지혜가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일본의 시스템보다 훨씬 건전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변화가 시간과 함께 축적되어 한국의 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1인당 GDP에 나오고 있다는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정리된 내용은 한마디로 한국은 일본의 지원을 이용하는 반면 반일 감정을 능숙하게 사용해 일본을 따라잡았고 추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이제 한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해야 할 듯하다였습니다. 너무도 일본 측에 편향된 날조에 가까운 분석이었고 사실상 정신승리를 하는 내용이었음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듯 부정적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댓글에서는 일본이 과거보다 가난해진 것은 맞지만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억지 기사는 지긋지긋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고 하는데 노재편 운동 같은 바보 같은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한국은 정신적으로 일본을 앞지르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1인당 지표 중 하나입니다. 라는 반응이 큰 공감을 얻고 있었는데요. 이미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에서 한국은 일본을 추월한 게 현실입니다. 우물 밖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듯 한데요. 해당 기사 자체에 왜곡이 많긴 하지만 혐한을 일삼는 기자들조차 슬슬 패배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꽤나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 하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